트럼프가 대만을 향해 너희는 미국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방위비를 요구하고,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을 강화하는 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어제 2월 3일 대한민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마치 잡주처럼 폭등하며 수조 원의 외국인 자금을 빨아들인 건 우연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삼성전자를 TSMC의 대안으로 지목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입니다. 5만 원대에서 허우적대며 자존심을 구겨왔던 삼성전자가 단 하루 만에 보여준 이 미친 듯한 상승세가 과연 진짜 부활의 서막인지 아니면 마지막 탈출 기회인지 돈의 흐름을 통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의 급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표면에 드러난 HBM 이야기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판 변화부터 읽어야 하는데, 바로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본격화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삼성전자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대만의 적대감을 드러내며 우리가 지켜주는데 왜 돈을 안 내느냐고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이 틈을 노려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 강도를 높이며 긴장을 극대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느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의 최첨단 칩을 만들어주는 TSMC가 만약 대만 사태로 멈춰버린다면 자신들의 사업 전체가 순식간에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절박한 순간에 TSMC를 대체하거나 최소한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뿐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어제 외국인 자금을 삼성으로 폭발적으로 끌어당긴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진 진짜 무기는 단순히 TSMC의 백업 플랜이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그리고 완제품 스마트폰까지 모두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독보적인 턴키 능력이라는 점인데, 이 능력의 가치는 AI 시대가 심화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구동하려면 고성능 메모리와 연산 칩이 하나의 패키지로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하는데, TSMC는 메모리를 못 만들고 SK 하이닉스는 칩을 못 만들지만 삼성은 평택 공장 안에서 이 둘을 동시에 찍어내고 조립까지 끝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어제 시장에 몰려든 글로벌 자본은 바로 이 AI 턴키의 잠재력에 베팅을 시작한 것이며, 지금은 비록 수율 문제로 고전하고 있지만 결국 시간은 삼성 편이라는 확신이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어제의 폭등을 촉발한 직접적인 방아쇠는 그동안 삼성의 발목을 잡아왔던 HBM3E 메모리가 드디어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거나 통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인데, 이건 단순히 물건 하나 팔게 되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이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정식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젠슨 황이 이끄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라는 단일 공급자에만 의존하는 건 가격 협상력이나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엄청난 리스크일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든 삼성전자의 물량을 확보하고 싶어 했지만 기술적 벽 때문에 망설여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어제 삼성전자가 보여준 주가 폭등은 이러한 기술적 난관이 해소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라인이 가동되어 엔비디아의 최신 GPU에 삼성 메모리가 탑재된다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확신하고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에 거시 경제적인 흐름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타이밍에 전 세계 반도체 주식 중에서 가장 심하게 저평가된 주식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인식이 퍼진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나 TSMC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주가 순 자산 비율이 역사적 저점까지 떨어졌으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저가 매수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마치 헐값에 나온 강남 핵심 아파트를 보고 눈이 뒤집혀 달려드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만 100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금 주가는 회사가 망해도 본전은 뽑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삼성전자가 최근 조직 문화를 뿌리부터 뜯어고치며 전영현 부문장을 중심으로 뼈를 깎는 쇄신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부 변화인데, 괴는 과거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버금가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기술 엔지니어들을 다시 우대하고 탁상 공론식 경영 대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으로 틀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초격차 DNA를 되살리기 위해 연구소의 불이 밤낮 없이 켜져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원래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기대감을 먹고 사는 생물이라서 이런 내부의 처절한 몸부림이 결국 기술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어제의 폭발적인 매수세로 연결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흥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첩첩산 중이라는 냉혹한 현실 때문인데, 당장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3나노 공정에서 삼성이 세계 최초로 GAA라는 신기술을 도입하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율 확보에 애를 먹고 있고, 애플이나 퀄컴 같은 대형 고객사들은 여전히 TSMC 문전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삼성의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TSMC를 역전한 건 절대 아니며, 다만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는 바닥 심리가 확인되었을 뿐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급등이 진짜 의미심장한 것은 삼성전자가 단순한 반도체 기업을 넘어 AI 시대의 인프라 그 자체가 되려고 하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미래의 패권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활용하는 모든 단계에 관여하는 기업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모든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한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무이하고, 트럼프가 한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 대체 불가능한 제조 인프라 때문이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손잡아야 하는 파트너로서 삼성전자의 전략적 가치는 날이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재미있는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약점으로 지적받던 문어발식 사업 구조가 AI 시대에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 갤럭시 스마트폰에 자체 AI를 심어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메모리나 파운드리만 하는 경쟁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삼성만의 독점 영역이거든요. 어제 시장의 큰손들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일 텐데,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번 돈으로 AI 서비스와 로봇 산업에 쏟아부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진짜 테크 자이언트로 진화할 경우 그 폭발력은 지금의 주가를 비웃을 만큼 거대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지하실을 구경했던 트라우마가 생생하기 때문에 어제의 반등이 일시적인 데드캣 바운스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두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삼성전자는 늘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혁신을 만들어냈고,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보란듯이 1등 자리를 탈환해온 독종 같은 DNA를 가진 기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990년대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메모리 1위에 올라설 때도 그랬고, 2010년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맞짱을 뜰 때도 삼성은 늘 위기설의 한복판에 서 있었거든요. 지금의 위기는 어쩌면 삼성이 과거 성공 방식에 취해 비대해진 조직을 수술하고 AI라는 새 전장에 맞게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했던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공은 다시 삼성전자의 코트로 넘어왔고, 시장은 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쥐어주며 증명해 보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보여줄 행보는 단순히 주가 차트를 그리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탈출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최근 보여준 광폭 행보, 즉 ASML이나 자이스 같은 글로벌 장비 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파트너십을 다지는 모습은 더 이상 앉아서 주문을 기다리는 을이 아니라 판을 주도하는 슈퍼을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이는 트럼프 시대에 한국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도 하죠. 결국 지금의 상황은 삼성전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이나 다름없는데, 중국의 추격이 턱 밑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이번 AI 사이클마저 놓친다면 영원한 이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역설적으로 삼성 내부를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제도의 조선소가 캐나다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듯 평택과 화성의 반도체 라인에서는 전 세계의 AI를 구동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고 있고, 그 땀방울이 모여 어제와 같은 거대한 붉은 기둥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한국 경제 전체가 삼성전자와 비슷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인데, 삼성이 HBM과 파운드리 수율 문제로 고전하듯 한국도 저출산과 제조업 공동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삼성이 턴키 능력이라는 독보적 강점을 가진 것처럼 한국도 반도체와 조선과 배터리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제조 DNA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삼성이 내부 쇄신으로 초격차를 되찾으려 하든, 우리 경제도 규제 개혁과 인력 양성으로 체질을 바꿔야 하고, 삼성이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들려 하듯 우리도 지정학적 긴장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제 2월 3일에 시작된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AI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 내부 혁신과 기술 돌파에 올인하듯 우리 경제도 저출산 극복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건 아닐까요? 삼성의 성공이 곧 한국의 성공이 되는 이 특수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와 선택을 해야 다음 10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를 읽으며 자산을 키우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